자, 썸네일에서 달아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오는 29일 회담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많은 언론들이 각기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재미있는 해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좌편향된 언론들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자, 더 나아가서 이거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결정이 났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29일 첫 회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똥꼬집을 부렸지만 의제 제한 없이 차담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1시간 정도 예정이 돼 있고 논의가 길어지면은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저 29일 날 굉장히 치열한 수싸움이 지금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동석자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정진석, 홍철호, 이도훈, 이재명 쪽은 천준호, 진성준, 박성준 이런 식으로 4대3, 4대4로 이렇게 이번에 회담을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하여서 누가 먼저 주도권을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어제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의제 다 접어두고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담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누가 먼저 판을 엎느냐는 겁니다. 판을 먼저 엎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누가 더 적극적으로 이 회담에 응하느냐가 이번 회담의 주도권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양쪽 다 내가 더 적극적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적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원래 우리가 의제와 관련돼서 똥꼬집 부렸지만 그거 내가 접어두겠다라는 식으로 이재명이 접어뒀다라는 말을 방점으로 찍으면서 적극성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어떻게 했느냐? 이와 관련돼서 윤 대통령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대표 뜻을 환영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재명을 환영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방점을 찍은 겁니까? 윤 대통령 회동 제안에 화답을 한 이재명.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회담은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거다. 우리가 더 적극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번 회담이 있어서 양측 다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먼저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잘해요. 잘합니다. 메시지 잘 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이번 회담과 관련돼 가지고 각기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심플형. 두 번째, 분석형. 세 번째, 이재명 만세형입니다. 세 가지의 신규 여러분들, 언론사들이 어제 분석을 했는데 심플형, 분석형, 이재명 만세형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심플형부터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형. 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KBS 굉장히 단순하게 보도해요. 윤 대통령 이재명 29일 첫 회담 1시간여 차담 형식. 의제 두고 신경전 벌이다. 정치권 회담 성사 환영.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29일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 의제 제한 없이. 동상이몽 회담이냐 대화정치 시작이냐 전망은. 보시는 것처럼 KBS와 SBS는 굉장히 심플하게 이 회담을 보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분석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형 누구냐? TV조선입니다. 윤 대통령 이재명 29일 첫 영수회담, 이 조건 없는 회동 수용 성사. 이재명 선 의제 조율 접근 배경은 4대4 차담 후 공동합의문 발표, 25만원 지원금 최상병 특검 등 의제 오를 듯.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첫 회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왜 갑자기 의제 조율을 접었냐. 더 나아가서
그 회담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의제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냐라는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채널 A도 비슷합니다. 영수회담 29일 확정, 공동합의문 가능성, 민주당 2차 실무회동에서 16개 의제 제안, 영수회담 전격 합의 외. 자, 윤 대통령 의대 증원 협조 구할 듯, 특검엔 부정적. 보시는 것처럼 채널에도 뭐 하고 있습니까? 이번 회담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 민주당이 16개 의제를 제안을 했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영수회담이 적격 합의가 됐는데 이게 도대체 왜 된 거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서로 주고받을 것 같으냐라는 식으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MBN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이재명 29일 용산에서 영수회담, 의제 제한 없는 차담 회동. 의제 제한 없는 첫 영수회담, 이재명 요구 어디까지. 영수회담 급반전 배경, 윤석열, 이재명 실익은. 자, 보시는 것처럼 회담과 관련돼서 서로 어떤 것을 주고받을 것인지, 서로 지금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이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심플형, 분석형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죠. 제가 뭐가 남았다 그랬습니까? 이재명 만세형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재명 만세형. 그러니까 심플형이 있고 분석형이 있고 이재명 만세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만세형은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디냐? JTBC와 MBC입니다. 자, JTBC 보도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영수회담 29일 대통령실에서 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나자 한 발 물러선 이재명, 회담 주도권 뺏긴 용산. 자, 벌써부터 용산 대통령실이 이재명한테 회담 주도권을 뺏겼다라고 대놓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이재명 만세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JTBC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MBC도 보여지는 거예요. 월요일 오후 2시 영수회담, 이재명 결단, 허심탄회한 대화. 대통령실 회담 준비하고 있다. 만남 이상의 회담 결과 나올까?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MBC는 뭐 하고 있습니까? 실제 이 만남 이상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쪽으로 치우쳐서 보도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주도권과 관련돼서도 이재명이 쥐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뺏겼다. 더 나아가 회담과 관련돼서도 이재명이 내리고 싶어하는 그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만남 이상의 회담 결과가 나올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MBC가 말하는 건 만남 이상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반어법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JTBC와 MBC가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쪽으로 치우쳐서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친구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굳이 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열받을 필요가 없느냐? 잘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재명 쪽으로 치우쳐서. 자, 그럼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들이 코너에 몰렸다라는 겁니다. 코너에 몰렸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유튜브 채널이 아니잖아요. 실제 방송국들 아닙니까? 방송국들. 그런데 그 방송국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이들이 보더라도 이재명이 오히려 주도권이 뺏긴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온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다라는 겁니까? 어떻게든 우리 개딸 여러분들의 희망 고문을 위해서, 정신 승리를 위해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도권을 용산 대통령실이 빼앗겼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번 첫 회담에서 만남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이 원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MBC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만남 이상의 회담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측이 주도권도 못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만남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대놓고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대놓고 보도를 하는 건요,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만큼 저들이 코너에 몰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담이 있어서 서로 각기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목적이 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이 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 회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성과. 자, 어떤 성과입니까? 내가 윤 대통령과 이런 회담을 가졌다. 더 나아가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 이런 의제를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내가 이 의제를 얘기함으로써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다라는 걸 이재명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바로 개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재명 이런 사람이야. 나 윤석열 대통령이랑 회담도 가졌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의제도 던졌고 실제 그 의제와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인 결론도 만들어냈다. 나 이재명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좌파들 전체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즉 이재명이 원하는 건요. 좌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실질적인 성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재명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지금까지 언론들과 정치권이 씌워놨었던 불통일한 이미지를 해소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을까요?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비판했었던 언론들과 정치권 인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라면 이재명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죠, 차라리. 네? 차라리 안 만나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 강단 있다. 대통령 잘하신다. 라고 우리 오히려 우파 국민들이 더 지지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도 보시잖아요. 윤석열 실망, 범죄자 왜 만나냐. 이렇게 반응 나온다고요. 이렇게 반응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회담을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 왔었던 불통이라며 비판을 해왔던 언론사와 정치권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이재명은요, 개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었던 언론사와 정치권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회담과 관련돼 가지고 누가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바로 이재명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겠어요? 대통령은요, 들어만 주면 돼. 대통령은요, 들어만 주면 됩니다. 이재명은요, 말도 해야 되고 들어도 줘야 되고 심지어 성과까지 내야 됩니다.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성과 안 내도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굳이 큰 말 안 해도 됩니다. 1시간여 동안 이재명 혼자 떠들다 가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일한 이미지가 해소가 될 것이고 반면 이재명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더 안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된다고요. 그걸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잘 보십시오.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가지 장면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냐? 첫 번째, 대선 기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당시 후보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퍼컷. 딱 그때 대선하면요, 어퍼컷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어퍼컷 딱 떠오르잖아요. 이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이미지들을 가져갔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뚝심이란 이미지도 가져갔었고 강단이란 이미지도 가져갔었고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가져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어퍼컷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깰 수 있었습니까? 바로 좌파들이 만들어 놓았던 정치 초보라는 이미지를 완벽히 깨버린 거예요. 이 이미지 하나 때문에. 네? 이 어퍼컷이란 이미지 하나 때문에 그동안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치 초보야.
대통령 후보 돼도 안 돼. 라는 식으로 우리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랬는데 저 어퍼컷 한 방으로 맞은 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뭐 했어요? 발차기 따라했잖아요. 네? 난데없이 발차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뭐 했습니까? 이거 허경영이 원조다 라면서 오히려 역풍 맞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 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즉 정상회담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된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메리칸 파이. 딱 나오시잖아요. 노래. 네? 그 많은 성과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특히 언론들이 주목했던 것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아메리칸 파이 노래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화제. 자, 이것도 그때 당시 뭐 했습니까? 좌파들이 선전선동했어요. 뭐라고? 그 사이에 코리안 파이는 통째로 사라졌다. 더 나아가서 아메리칸 파이 열창하고 칭찬받아 신난 윤석열, 국민들은 복장 터지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폄하를 시켰던 게 바로 좌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민주당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외교 성과 없다 그랬습니다. 네, 외교 성과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이룩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었었어요. 자, 바로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 자,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여 동안에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요, 이걸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고 이걸 알릴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요, 이미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선에서 보여줬던 어퍼컷 이미지. 이걸 통해서 그동안 좌파들이 숨어놨었던 그 정치 초보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노래, 뭡니까? 좌파들이 만들어놨었던 외교 실패라는, 외교 참사라는 그런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번 회담에 있어서도 어떤 모습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모습. 들어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이 만들어놨었던 그런 불통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깨버린다면, 아, 윤석열 대통령 소통되는 사람이구나, 윤석열 대통령 불통 아니구나 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게 나오느냐 라는 걸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히려 윤 대통령이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지, 윤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좌파들은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 좌파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의제로서 국한두려고 할 겁니다. 의제로서.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의제를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의제를 덮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덮으면 되겠습니까?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어퍼컷이란 이미지를 통해서, 아메리칸 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덮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좀 더 뭡니까? 이재명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뭐겠습니까? 좌파들이 그동안 말도 안 되게 심어놨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완벽하게 깨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걸 생각을 해봤냐? 자, 바로 요런 걸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요런 식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화면과 말을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과 말을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세요. 자,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자, 그 만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 많이 다치셨던데 괜찮으신가요? 근데 서울대 가가지고 헬기 타시고 치료받았더라고요. 아, 괜찮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아유, 과일 좋아하셔가지고 이번 차담에 저희가 과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유, 지난 총선 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구두가 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구두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아유 우리 이재명 대표님 좋아하시는 삼겹살 우리 한번 같이 먹읍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아 우리 또 김혜경 여사님을 위해서 우리 김건희 여사가 초밥 좀 준비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요렇게 유두리 있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네,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뭡니까, 한편으로는 좀 여유 있게, 한편으로는 차분하게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이렇게 돌려 말해도 우리 국민들은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아유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때 서울대 가서 치료받으셨던데 괜찮으세요? 여기서 방점 뭡니까? 서울대병원. 네, 치료가 아니라 서울대병원. 아유 우리 이재명 대표님 과일 좋아하시던데 과일 좀 드셔보세요. 우리는 이재명의 과일 법카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때 총선 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구두굽이 떨어질 뻔했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재명의 일하는 척했네, 떨어진 구두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재명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유 우리 삼겹살 한번 먹으러 갑시다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재명의 한우 먹고 삼겹살 인증샷을 떠올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유 우리 김혜경 여사님을 위해서 초밥 좀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김혜경의 법카 초밥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두리 있게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이 제대로 한 방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은 상상들을 할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은 준비들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됩니다. 과연 이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벌써 얘기하시나요? 네, 뭐 일제 샴푸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많아요.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왜 만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왜 만나는지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더 나아가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뭐라고요? 개딸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다고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누구라고요? 그동안 윤 대통령을 비판해 왔었던 언론들과 정치권 인사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인 겁니다.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지, 어떤 사람들한테 메시지로 주고 싶은 것인지, 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 회담을 본다라면 어떻게 다라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은요 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성과 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재명과 협치에 성과 못 내요. 뭐라는 겁니까? 들어만 줘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잘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언론사들과 정치권이 심어놨었던 불통일한 이미지를 이렇게 깨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이란 이미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 우린 한편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소문이라는 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봐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회담도 준비를 했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저번에 아파가지고 서울대 가서 치료받은 거 걱정돼줬어. 심지어 이재명이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과일까지 선물을 주더라. 아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위해서 국도 걱정을 해주더라. 더 나아가 이재명을 위해서 삼겹살도 먹자고 하고 김혜경을 위해서 초밥도 선물을 줬어 라고 말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하고 있대. 심지어 총선 8일밖에 안 됐는데 입법 독주를 제기하면서 양곡법 5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대. 그것도 22분 만에 뚝딱 처리했답니다. 심지어 이거는요 문재인 정권에서 반대까지 했던 법이래요. 이것뿐입니까? 아유, 민주당이 그 사이에 뭡니까? 유공자법도 강행시켰대요. 이거 알고 보니까요 민주당이 여권일 때, 문재인 정권일 때 스스로 철회했던 법이래요. 이것뿐입니까? 알고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국보법 위반이 최소 12명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입 혜택까지 받는다랍니다. 라고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와 관련돼서 소문을 내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소통하는 것을 더 높여주는 것이고, 반면에 그 사이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뒤통수 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이거 우리 만들어 보자고요. 이거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네? 판이 깔렸어요. 이미 판이 깔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판에 있어서 이 판이 왜 만들어졌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팔린 깐을 우리가 오히려 이용해 보자고요. 네? 이용해 보자고요. 윤 대통령은 이재명을 위해서 이런 것도 다 해줬다.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걱정해주고 회담도 열어주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얘네들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쏙닥쏙닥 하면 되죠. 쏙닥쏙닥. 네, 이렇게 보여주면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각자마다 지금 노림수가 다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회담을 펼치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따라서 이런 노림수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입니다. 우리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